네, 어려운 경제 이슈를 2%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는 빅퀘스천 시간입니다. 자, 빅퀘스천 오늘 준비한 얘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CG 가보죠. 8350. 아마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낯설으실 것 같아서 다음 CG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 8350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7,530원이었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최저임금에서 10.9% 810원이 올라서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진통을 겪은 끝에 결정이 된 건데요. 근데 저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 앞서서 변수가 하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이 산입 범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까지는 보통 기본급 플러스 직무수당이 최저임금을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본급 플러스 직무수당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부인데 2022년까지 가서는 이제 복리후생과 상여금에 이제 100%까지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새롭게 들어간 부분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10.9%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김용원 경제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평론가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오늘 이제 우리 김평론가님이 저희한테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9% 오른 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사례 하나, 네.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례 두 개인데 네.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최저임금이 10.9%는 올랐는데 실제로는 급여가 오르는 게 없는 분 사례까지 있다고 네, 했으니까 한번 그 사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2018년도에 157만 3,770원.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이게 기본급이고요. 네. 이분은 식비와 교통비가 없는 분이군요. 네. 자, 이분이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10.9% 오른 거를 상정했을 때를 이제 비교해 보시죠. 2019년 최저임금을 이제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이제 1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식비, 교통비가 없는 분은 기본급이 그냥 그대로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만약에 본인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었다면 이번 인상률 10.9%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10.9%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식비와 교통비가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은 보통은 좀 알바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임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가능성이 크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오른 데 따른 취지도 충분히 살리는 거고. 네. 이건 뭐 괜찮은 사례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식비하고 교통비를 20만 원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고 산입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의 식비와 교통비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157만 원이 올해의 최저임금인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식비와 교통비의 일부가 산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산입이 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오른 대략 이제 17만 원 정도의 금액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10만 원 정도만 올라도 최저임금이 맞춰지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그러면은 10.9%가 오른 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보면 10.9%가 오른 효과인데 본인의 실질 급여는 5.6%만 오르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 급여가 187만 3천 원이니까 이 양반의 기본급 167만 3천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식비와 교통비가 들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급만 비교하시면 딱 10만 원만 오른 거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7만 원이 올라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안 올랐다. 네. 그러면 결국은 7만 원을 어찌 보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올라갈 만큼 충분히 다 네. 수혜를 못 받는 거니까. 자, 이분은 어쨌든 이 식비와 교통비가 20만 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5%밖에 10%, 11% 가까이가 아니라 그 절반 정도밖에 최저임금 상승의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사례고요. 다음 한 사례 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지 않은 사례가 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식비와 교통비를 올해 30만 원까지 받던 분이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와 교통비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앞에 분보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급 인상 없이 그냥 급여 인상 변화가 없이 그대로 최저임금만 오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87만 3,770원을 받게 되는데 인상률이 제로가 된다. 네.
자,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랬죠. 올해 이제 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되게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려보면 네.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최저임금의 7%면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12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0만 원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대략 18만 원 내지 17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되는 거죠. 12만 원이 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18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인상 부분이 없어진다.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내년 최저임금은 대략 17만 원 정도 오르는 게 됩니다. 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사실상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17만 원 오른 게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니까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녹아 들어가니까 이분은 인상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가 되는 상황이 좀 불거지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건 저희가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인상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밝힌 분석 자료를 보면은 그 소득 하위 30% 이하 예. 분들이 대략 이번 임금 인상으로 2.2%만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분이 대략 2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옵니다만은 소득 하위 30% 실질 인상률 2.2%밖에 안 되는데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 자, 그렇다면 사실 모든 법이라는 게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각지대를 100% 없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네.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최소한의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최저임금에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분들을 뭔가 좀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 그만큼 충분히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만큼의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틀 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어떤 얘기들이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근로장려금, EITC라고 불리는 근로장려 세제랑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확대 문제, 예. 뭐 기초연금 지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일단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 세제 EIT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지 네, 받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을 해야지 뭐 최저임금도 받을 수 있는 네. 거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EITC가 좀 지원이 확대가 되면 여기서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들, 수혜를 좀 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그 간극을 네. 메워줄 수는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번에 바뀐 그 새 최저임금법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질 임금적으로 얼마나 이제 오르게 되는지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이 상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김용원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평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